안녕하세요. 요즘 미국 기대감 엄청 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ETF, 특히 그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진짜 확 늘었어요. 네,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미국몽이다 뭐다 하면서 투자하는데 혹시 뭐 숨겨진 함정 같은 건 없는지, 뭘 조심해야 하는지 좀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게 해외 ETF 투자할 때 생길 수 있는 위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요? 네, 뭐 기준금리 예측 투자의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 또 환율 변동 문제, 그리고 세금 문제도 있고요. 세금. 머리 아프죠? 네, 또 가격 제한폭이 없다는 점이나 뭐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초보 투자자분들이 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을 잘 좋습니다. 그럼 오늘 딱 목표를 정하죠. 그냥 막연하게 수익률 좋다더라 하고 뛰어드는 묻지마 투자 말고요. 진짜 알고 하는 투자를 할 수 있게끔 핵심 정보들을 제대로 얻어가는 겁니다. 네, 아주 좋은 목표네요. 네네. 이게 문제는 예측이 항상 맞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빗나가면 손실이 커질 수 있고요. 또 설령 방향을 맞췄다고 해도 금리가 아주 그냥 천천히 움직이면요. 그럼 돈이 그냥 오랫동안 묶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금이 묶인다. 그것도 문제네요. 네, 특히 그 레버리지 상품 있잖아요. 2배, 3배짜리. 이런 건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위험이 뭐 배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 이게 또 두 번째 위험으로 바로 이어지네요. 그 레버리지 ETF. 잘 되면 2~3배 번다니까 엄청 솔깃한데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도 내 돈이 스르륵 모는다고요? 이게 그 유명한 음수의 복리 뭐 이런 건가요? 네. 정확히는 복리 효과가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데요. 복리의 마법이 반대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요? 네. 예를 들어서 기초지수가 1000에서 1100으로 10% 올랐어요. 그랬다가 다시 9.09%가 빠져서 1000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해보죠. 네, 그럼 원점이네요. 그렇죠. 근데 2배 레버리지 ETF는 처음에 20%가 오르잖아요. 네, 2배니까. 그랬다가 18.18%가 빠지면 이게 원금보다 아래인 981.82 정도가 돼요. 잠깐만요. 기초지수는 분명 제자리로 왔는데 내 ETF 계좌는 마이너스라고요? 와. 네. 이게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에는 좀 부적합하다고 보는 거죠. 야, 이거 무섭네요. 게다가 국내 상품은 뭐 투자 전에 교육도 받아야 하고 기본 예탁금 같은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해외 거는 그런 진입 규제가 없으니까 더 쉽게 그냥 훅 뛰어들 수도 있겠어요. 조심해야겠네요, 정말. 네, 그래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상품입니다. 장기 투자로는 글쎄요, 일반적으로는 권하지 않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환율. 이거 진짜 중요하죠. 미국 주식 올라서 야호 신나게 팔았는데 환율 때문에 오히려 손해볼 수도 있다고요? 아니, 이런 뒤통수가. 네, 그렇죠. 해외 ETF는 달러나 유로 같은 외국 통화로 거래되니까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직접적으로요? 네, 예를 들어서 1달러에 1,200원일 때 30달러짜리 주식 10주를 샀어요. 그럼 36만 원이죠. 네. 근데 나중에 환율이 1달러에 1,100원으로 내렸어요. 그때 주가가 올라서 32달러에 팔았다고 쳐보죠. 주가는 올랐네요. 네, 주식 자체로는 2달러씩 총 20달러 벌었죠. 우리 돈으로 치면 뭐 한 24,000원 정도 이익인데. 네. 근데요? 근데 환율이 떨어졌잖아요. 원래 36만 원 투자했는데 팔아서 받은 32달러를 원어로 바꾸면 35만 2천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네. 주식은 올랐지만 환차손 때문에 결국 8천 원 손실인 거죠. 와, 이런 경우가 있군요. 항상 최종 원화 수익률을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세금.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지만 이거 진짜 중요하잖아요. 해외에 직접 상장된 ETF랑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된 해외 추종 ETF. 이거 세금 내는 방식이 다르다고요. 핵심만 딱 말씀드리면요. 네, 핵심은요. 해외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요. 그걸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22% 양도소득세를 내요.
아, 250만 원 공제가 있군요. 네. 그런데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는요. 매매 차익 전부를 배당 소득처럼 봐서 15.4% 세금을 뗍니다. 공제 없이요. 오,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예요? 그건 투자 금액이나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요. 분배금, 그러니까 배당은 둘 다 15.4% 배당소득세 대상이고요. 아, 배당은 같고, 네. 그리고 이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 넘으면 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어서. 아, 복잡하다. 네,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어떤 상품을 고르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꽤 달라질 수 있으니 이건 꼭 본인 상황에 맞춰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5번째. 가격 제한 폭이 없다. 우리나라는 상한가, 하한가 있어서 하루에 막 오르내리는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플러스 30%죠. 근데 미국 같은 곳은 그게 없다면서요. 와, 그럼 진짜 완전 롤러코스터 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시장은 가격 제한 폭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장 이슈가 터지면 가격 변동성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네, 특히 이게 하락할 때는 손실이 정말 어디까지 커질지 모른다는 점,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섭네요. 자, 마지막 6번째입니다. 상장 폐지 가능성. 아니, 내가 믿고 투자한 ETF가 갑자기 사라질 수도 있다고요? 상폐되면 그럼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거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운용사가 판단하기에 수익성이 너무 안 좋다 싶으면 ETF를 상장 폐지시킬 수가 있어요. 운용사 마음대로요? 네, 운용사 판단으로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이나 좀 불리한 가격에 억지로 팔아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청산 절차를 기다렸다가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자금이 꽤 오랫동안 묶일 수도 있죠. 아, 자금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또 액면 분할이나 병합 같은 이벤트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매매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증권사 공지 같은 걸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와, 오늘 진짜 해외 ETF 투자의 그 반짝이는 이면, 숨겨진 위험들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본 것 같습니다. 금리 예측의 함정부터 레버리지 복리 문제, 환율, 세금, 가격 제한 폭부제, 그리고 상장 폐지까지. 어휴, 정말 달콤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어쩌면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위험 요소들이요. 그 고수익 보장 같은 달콤한 광고 문구 뒤에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주의사항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아, 작은 글씨. 네. 여러분께서 해외 ETF 투자를 생각하실 때 그 수익률 숫자만 보지 마시고 이 작은 글씨들, 즉 위험 요인들을 얼마나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신지 한 번쯤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정말 작은 등불 하나라도 켜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ETF, 분명 매력적인 기회지만 그만큼 그림자도 짙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네, 꼭이요. 여러분의 해외 ETF 투자 경험담이나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가 이거 좀 괜찮았다, 쓸모 있었다 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아시죠?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